자, 이번에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부분들을 내용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처음 배운 게 뭐냐면은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별하는 게 제일 처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간학문적 연구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결국은 연구하는 태도 관점이 되겠지.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그래서 거시에는 기능과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 미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과 교환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얘기했던 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하는 것은 뭐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똑같이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제 그 다음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어떤 거였니? 질적 연구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같지 않다. 어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상황 맥락,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얘기했던 게 이제 양적 연구의 실제 사례, 즉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뭐 얘기했던 거야? 면접법과 참여과정법 얘기를 했었고, 두 가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어떤 거? 연구법. 그러면서 양적 연구가 맞다 또는 질적 연구가 맞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회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었던 거야, 우리가. 자, 오늘 할 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문화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사실 두 가지란 말이야. 그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도표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말장난 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말장난이란 건 사실 뭐냐면은 말을 이제 비비 꼬는 거야. 비비 꽈서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고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는 거거든. 자, 도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중반 이후에 보게 될 내용일 것이고, 바로 이 말장난과 관련된 게 이번 파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성찰적 태도다. 즉,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 얘기거든. 자, 성찰이란 말이 뭘까? 성찰이란 말. 좋아요. 되돌아보는 거. 또는 뭐 반성 같은 게 되겠지. 반성, 뭐 되돌아보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성찰적 태도라고 부를 텐데, 자,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 뭐 연구, 주제 선정, 뭐 가설서 등등등. 그 과정들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태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성과 되돌아보는 거는 크게 우리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자. 자,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연구 윤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연구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자, 연구 윤리라는 거는 뒤에 한번 잠깐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이 연구 윤리에 맞느냐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는 필연적으로 누구에 대한 연구니? 인간에 대한 연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게 없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 만약에 내가 많이 예를 든 PC방, 그래서 뭐 PC방 이용 시간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연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막 12시간씩 막 PC방에다 그냥 가둬놓고 막 게임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연구 윤리에 맞니? 안 맞니? 안 맞아. 그치? 즉,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는 말도 있잖아. 뭐 인간의 뭐 존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권, 이런 거를 해치는 소지는 없는지, 내가 지금 진행한 연구 과정, 연구 방법이 이런 소지가 없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법을 진행을 하는데 말이야. 그치? 인간을 마치 동물처럼 대한다든지, 인간을 무슨 도구처럼 대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없는지 바라보는 게 연구 윤리적 측면. 자, 또 하나는 내 연구 과정이 각 단계별로 쭉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잘못된 부분, 즉 오류는 없는지, 내가 정말로 정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질문지를 만드는데 말이야. 질문지를 만드는데 내 질문지의 내용이 뭐 중복적이다거나 아니면 모호하다거나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 내가 연구하는 내내 돌아보는 거야. 우리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회귀적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회귀.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 연구 과정이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건지, 즉 합리적인 판단에 합리적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슨 태도다? 성찰적 태도다. 그래서 반성이란 말과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실제 연구 사례를 제시를 하겠지. 실제 연구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연구 사례에서 연구자가 뭐 가져야 되는 태도, 사회현상 연구 태도의 문제점. 이거는 뭐 개방적 태도다. 이거는 뭐 성찰적 태도다. 그런 걸 물어보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객관적 태도겠지. 객관적 태도. 자, 우리가 객관이라는 말은 항상 반대말인 주관이라는 걸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되지. 자,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 나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는 걸 거야. 자, 그럼 그 반대말이 객관이란 말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고,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즉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 예를 들면 양적 연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 가설 설정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도 있을 것이고, 뭐 자료 분석 단계 등등들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랬을 때 이런 과정에서는 특히나 뭐가 필요하다? 이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즉 내 가치 판단이 개입돼 가지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주관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객관적 태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구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즉 연구자는 항상 신뢰할 만한 자료와 표본을 얻기 위해서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항상 이 객관적 태도를 지켜줘야 된다.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특히 그렇지 양적 연구에서는. 왜?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칙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연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태도가 중요하게 되겠지. 이게 무슨 태도다? 객관적 태도야. 객관적 태도.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온 태도가 뭐냐면은 개방적 태도. 자, 개방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틀릴 수 있다. 즉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까? 내가 하는 연구 주제, 내가 하는 연구 방법, 내가 내린 연구 결론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겠지. 그러나 확신은 필요하지만 뭐다?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또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뭐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지. 내 연구 결과 언제든지 반증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뭐 칼포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될 텐데, 이 반증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치? 옳은 것이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 천동설이니, 뭐 지동설이니가 원래 있었잖아. 그치? 천동설은 뭐야? 그치? 지구는 하늘이 뭐 태양이 빙글빙글 지구주 도는 거라 그랬는데 과학 연구의 결과 이걸 바뀐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내린 연구 결론도 다른 사람이 또는 어떤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내가 지금 내린 결론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만 아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뭐다? 개방적 태도다. 또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예를 들어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연구 진행하면은 조금 좀 그런데? 야,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주위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다? 개방적 태도다라는 거야. 즉 열린 결말이지. 쉽게 말하면 열린 결말. 자,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다?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이야. 자,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보자. 자, 네 번째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주의적 태도야. 상대주의적 태도. 자, 이건 또 한마디로 우리가 또 요약할 수 있겠지. 뭘까? 역지사지. 그럼 뭐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니? 숟가락, 젓가락이랑 도구를 이용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음식을 뭘로 먹어? 손으로 집어 먹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러면 어머 야만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판단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사회현상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너희는 그렇게 먹어? 우린 이렇게 먹어. 아, 너희가 그렇게 먹는 이유는 뭐야? 아,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이런 태도로 연구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치? 즉,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한 거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안 된다는 바로 이 말이 되겠지. 자, 지금 사실은 태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 그치?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객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그 다음이 상대주의 관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사실은 어때? 네 개가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라서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리고 사실은 다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나 시험 문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기억을 한다는 얘기야. 자, 성찰 태도는 두 가지 보자. 두 가지 얘기를 했지. 뭐야? 연구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반성. 요런 얘기 나오면 무슨 태도다? 적 태도다. 그치? 그 다음에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가지고, 그치? 연구를 할 때 어떤 태도? 객관적인 태도. 사실에 집중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태도? 객관주의, 객관적인 태도. 그 다음, 개방의 태도는 뭐다?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 연구 언제든지 다른 연구 결과로 뒤집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 즉,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게 무슨 태도? 태도. 마지막 상대 태도는 뭐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는 거. 그 태도가 상대주의 태도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보기의 사례를 주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아, 이 사례에서 중심을 둔 거는 입장 바꿔보는 거구나.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함께 보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얘가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연구 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슨 태도가 돼야 되는 거고, 성찰적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치? 또는 뭐 사실과 가치를 연구자가 혼란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뭐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우, 분명히 반증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경우, 그럴 때는 바로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과 가치의 구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거 뭐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있지? 그거 구분하는 걸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지?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랑 어울려? 객관적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거고, 그치? 얘는 움직일 수 없는, 그치?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반대로
가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어울리지? 주관적이라는 말과 어울릴 것이고, 그치?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은 왜 중요하다? 이게 사회현상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회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랑 뭐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떤 활용 방안을 찾는다 하는 건 어디에?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 분석, 자료 조사, 이거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연구자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뻔한 말 있지?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 그치? 자.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넘어가는 게, 자. 바로 이게 연구윤리야, 연구윤리. 사실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되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과거에 이제 모의고사 나왔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제시하는 거야. 전기 고문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을 앉혀놔. 그리고는 유리창을 쳐놓은 다음에 이 밖에 이제 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스위치를 주는 거야, 스위치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기 고문을 가해.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스위치를 누르게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전기 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연기자야, 연기자. 스위치를 누르면은 진짜로 전기가 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전기 고문에 대한 거를 실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뭘까?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였거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연구 주제를 알기 전까지는 뭐야? 되게 비인간적인 실험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전기고문 누구한테 가하는 거 아니야.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연구윤리에 맞니 안 맞니? 안 맞아. 그치? 자, 짧게 한번 사례 얘기해봤는데, 뭐 말은 되게 쉬운 거 같잖아. 뭐 올바른 거 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연구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 목적이라든지, 그치? 또 연구 과정 등등등에 대한 거를 뭐 실험 또는 연구 대상자한테 알려줘야 되니 알려주지 않아야 되니? 그래, 그럴 것 같아. 그치? 맞아, 알려줘야 돼. 이 실험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무엇 하기 위한 목적이며 알려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안다라고 하면 어떨까? 자, 한번 이런 사례 생각을 해보자고. PC방 이용 시간과, 너무 지겨운 사례긴 하지만, 학업 성취도 간의 조사를 하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 즉 연구자가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자, 내가 너한테 돈 주는데 가서 게임해. 그러면서 뭐 A라는 학생한테는 4시간을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뭐 B한테는 뭐 2시간, C한테는 1시간, D한테는 아예 안 줘. 시켜. 그러면은 얘네한테 왜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알려준다면 어떨까? 알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A는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야. 그런데 야, 우리는 PC방 이용 시간이랑 이거랑 같이 지금 조사하려고 해 라고 알려주면
얘는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혼자 집에 가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4시간 이용한 애가 밤새 막 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적이 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게 쉬운 말이라는 거야. 연구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되게 좋아. 주제 알려줘, 목적 알려줘, 과정 알려줘, 다 알려줘. 그런데 다 알려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가 기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연구 과정, 연구 진행, 연구 윤리 부분이 말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급적 어때야 된다? 사전 동의도 얻어야 되고 다 알아둬야 되고.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몰카 몰카를 찍는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연구윤리 맞니 안 맞니? 정말 봐봐. 사소한 실험이야.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연구를 한번 한다고 해보자고. 지나간 사람한테 자,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땅에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라고 알려주면 집어 안 집어? 안 집겠지? 실험이란 거 알면 그 돈을 집겠냐고. 안 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연구 윤리라는 것과 연구의 효율성과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또 뻔한 거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거는 내가 연구자 스스로가 내용을 조작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뻔한 말이지. 그치? 자, 그런 것들 연구 윤리까지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훈련 연구가 되겠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가치 중립이라는 말. 자, 이 가치 중립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 오해하기도 해. 좀 어려운 말로 양비론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려. 난 그러니까 중립적이야. 이게 가치 중립이 아니야. 가치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치 판단을 유보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유보. 즉 사실 문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어때야 되니? 처음부터 내가 이쪽 편을 들고 연구를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편을 들고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지. 바로 그거야. 가치 중립적 태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공정성 때문이야. 공정성.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잣집 애랑 가난한 애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을 미리 해놓고 연구를 진행하면은 그 연구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가치 중립이야. 그래서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봐야 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 틀려 저것 틀려 아니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공정한 연구를 위해서 선입견, 편견 등을 배제하는 태도가 바로 뭐다? 가치 중립적인 태도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사실 어떤 무슨 막 복잡하게 암기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들, 실제 연구 사례, 실험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보기와 사례를 주고는 그것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 다음에 그 밑에로 딸려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 그거랑 연관 짓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는 지금 일단락이 된 거야. 사회문화 앞부분이 좀 정리가 된 거야, 지금 일단락이. 그래서 연구 방법, 연구 관점, 연구 태도. 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마무리를 지었다. 자,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화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거야.